여러분들처럼 같이 공부했던 회원님의 투자 사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토미노님인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좀 강의도 조금씩 하시고 투자도 굉장히 잘 하시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력도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 오토미노님 잠시 오시죠. 예. 제가 이야기 좀 하면서 강의 설치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간략하게 뭐 양력을 소개해 주신다면. 도시계획 박사이면서 또 이제 기술사, 도시계획 기술사 있고요. 저는 한 30년 정도 이제 도시계획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투자를 시작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교재에 보신 것처럼 투자 사례가 재밌는 게 되게 많으시거든요. 예,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오토미노님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네. 요거는 서산에 있는 농지인데요. 당초에는 사실 농지연금으로 검토를 시작했었습니다. 이 농지연금은 기본적으로 최저가가 공시지가보다 이렇게 낮으면 사실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검토를 해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저가가 지금 28만 9천, 한 28만 원대에 공시가가 29만 원. 그래서 이거는 농지연금으로 괜찮은 토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요때가 사실은 제가 이제 김포에 살면서도 서산에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농지법이 22년, 그러니까 작년 5월에 개정이 됐는데 3월에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때 지금 그 농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급받는데 상당히 그래도 법이 바뀌기 전이라 좀 용이해서 요때는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농지증을 먼저 받고 입찰을 들어간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입찰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농지연금 때문에 일단은 검토를 시작을 좀 했었고요. 도로가 뚫린다고 하는 이제 호재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언제 뚫릴지 이제 뭐 이런 것들도 한 몇 년 걸리겠지만 그러면 이 땅을 그 농지를 소유하고 이 농지에 영농 경력을 넣는다면 내가 보상받을 때까지 영농 경력도 생기면서 나는 나대로 또 도로 개설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도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같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이 도로가 언제 뚫릴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이제 그 서산시의 그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확인을 해서 언제 도로가 개설이 될 것이고 예산이 어떻게 보면 배정된 것도 확인을 했고 공무원한테 이게 확실히 되는 거냐 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특히나 제가 이때 당시에는 서산시에서 이제 산단 개발 계획을 하면서 서산시에 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서산시의 어떤 위치 그리고 산업단지가 얼마만큼 서산시의 산업단지가 얼마만큼 어떤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고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서산시를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투자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실 뭐 이 땅은 뭐 어떤 광역적인 차원에서 어떤 접근 뭐 이런 거는 크게 뭐 저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서산 IC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땅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물건지인데 저 위에 보면 서산 제2일반산업단지, 아래는 서산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지금 땅들은 한 50% 정도 입주를 했습니다. 이 산업용지는 분양은 다 됐고요. 입주를 하지 않아서 아직은 안 되는데 문제는 지금 입주는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라든가 SK라든가 대기업들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 서산 테크노밸리가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 옆에 영농단지, 자동차 전문단지 이런 것들로 둘러싸인 가운데가 지금 물건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거는 거의 안실로 더 이상 저희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주거개발진흥지구로 현재 되어 있는 거고요. 대상지 끝에 이 선이 주거개발진흥지구 끝선입니다. 이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을 하려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여기 도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확인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주거개발진흥지구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안에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과연 뚫릴 건지 안 뚫릴 건지 뚫린다면 언제 뚫릴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고시공고 안에서
지구 단위계 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면소재지의 주거용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대상지가 지금 평리 40번지인데 평리 40번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설정 조소가 주거용지로 되어 있다. 주거용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가능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다세대 다가구 개발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얼마를 써야 되는지, 얼마만큼 갈 건지 하는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가격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할 때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진흥지구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도로가 새로 또 뚫릴 거냐, 안 뚫릴 거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안쪽에 있는 물건들을 주로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차별이 있고요. 도로에 접한 계획관리지역은 한 85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 요거는 지금 현재 그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거개발진흥지구 안에 있는 현재 지금 보면 그 그 네이버 매물상에서 보시면 지금 70만 원부터 한 246만 원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246만 원은 사실은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이고 나머지 두 개는 안쪽에 있지만 도로에 접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걸 볼 때 일단은 뭐 한 70만 원 정도로 만약에 친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낙찰 때보다는 그래도 더블은 가지 않는가 하는 그냥 희망찬 회로를 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아까 우리 김종일 선생님께서 뭐 답사까지 갔는데 저게 했다라고 하는 그 토지인데요. 요게 지금 옥정 신도시 인근에 있는 사실 처음에는 이제 지분 토지로만 그냥 보고 일단은 5억이 넘고 뭐 하다 보니까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 고민하다가 가벼운 걸로 좀 해보자라고 해서 다른 걸 막 검토를 하다가 보니 이 차를 그냥 넘어가서 유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됐네? 그러면 이거는 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유찰에 참가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정 신도시 바로 옆이라서 바로 그냥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되는 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로가 있다고 그랬는데 도로 보상으로 저희가 들어간 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땅이 2,200평 정도 되다 보니까 5분의 1 지분이거든요. 현물 분할을 하더라도 한 400평 정도가 남는 겁니다. 이게 400평이면 무엇을 해도 다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0평 정도 되면 만약에 정말 안 돼서 현물 분할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쓸 수 있는 땅이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면 보통 한 1년 반에서 2년 가게 되거든요. 그 시간만큼 분명히 지날 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토지가는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특히나 그 물건 바로 뒤쪽에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가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군부대 이전하면 또 그 이전 비용 또 분명히 충당하기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옥정 신도시 있고 군부대 개발하고 그 사이에 끼는 이 땅은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상지 주변에 그러면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나 찍혔나 하고 좀 봐봤는데요. 도로에 접한 생산관리지역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대상지 들어가는 저 아래쪽에 있는 요 생산관리가 200만 원, 대상지 들어가는 길에 있는 게 250만 원 해서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돼 있지 않을까라는 수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네이버 매물이라든가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확인했을 때는 한 16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그 정도 시세가 된다라고 지금 확인을 했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분금지 가처분까지 돼 있고 도로보상은 양주시가 돈이 없다고 올해도 지금 그 돈이 있는 거는 집행을 하는데 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 해서 내년에 아마 도로보상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급하게 진행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개설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우리 땅에 대한 어떤 가치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지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도 지금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주변에 지금 가격들을 좀 보면 뭐 2차로변에 지금 공장이 308만 원 나는데 사실 공장이 뭐 썩어가지고 그냥 토지 가격으로만 봐야 되는데 여기는 좀 사실은 또 계획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좀 다르긴 한데요. 다른데 지금 일단은 보시면은
160만 원이라든가 뭐 이런 218만 원 얘네들은 다 지금 도로에 접하지 않은 생산관리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희 거에다가 대응하기는 좀 그렇고 315만 원 나와 있는 저거 15억짜리는 저희 땅 바로 옆에 있는 건데 도로가 개설되기를 희망하면서 가격을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도로가 뚫리면 최소 뭐 300만 원은 가지 않을까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25년 말이 될지 아니면 좀 더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 정도 가면 저희가 당초에 했던 5억대보다는 훨씬 더 한 뭐 배 이상은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 회로를 좀 굴리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여기는 화성시 안에서도 지금 보면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개발 전체가 다마 그 택지 개발하는 그 사이에 이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개발지의 나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는 땅이다. 이거는 보상을 받지 않아도 그 땅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주변이 워낙에 개발돼 있고 차량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어떻게든 무엇이든 하든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계속 가치는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 도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나야 보상가가 책정이 되는데 아직 사업 시행 인가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치는 계속 축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주변에 비해서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 건은 뭐 좀 이따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시설이 해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 만약에 해제가 뭐 된다 치더라도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때 당시 고민이었는데요. 토지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었고, 그 다음에 좀 민원을 내다 보면 좀 더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좀 다른 게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인데 가설건축물이 되느냐 하는 건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설건축물로 하면 거기를 빈 땅으로 두는 게 아니고 임대료라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저것 안 되면 근생시설 같은 걸로 해도 충분하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라 봐야 되느냐, 이때 가치를 비교해 보면 도로에 접한 자연녹지는 기본적으로 한 330에서 한 400만 원 초반대까지 가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때 받았던 것도 높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뭐 이제 나중에 수익률 뭐 이런 것들은 뭐 매도를 하게 되면 뭐 얼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땅 자체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수익률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뭐 2030년 가면 2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